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5년 차 30대 여성입니다.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세상에나 이런 일들도 있구나 깜짝 놀라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에게도 놀라운 일들이 생겨 이렇게 글을 적어보게 되었네요. 전 20대 대학생 시절에 연애를 하던 중 임신을 하게 되면서 급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서 컸던 저와는 다르게 남편 집은 대대로 의사 집안이었던 잘 사는 부잣집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인사를 갔을 때부터 시부모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죠. 남편은 그 집에서 별종이라 불리울 정도로 공부도 못했고 사고뭉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고를 치고 결혼을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임신을 하고 결혼했을 때 시부와 시모뿐만 아니라 시동생까지 저를 싫어했어요. 항상 저희를 미래도 생각하지 않는 철부지로만 생각을 하셨어요. 너희가 일찍 결혼을 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해. 아무리 니들이 사고를 쳤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너희에게 아이가 있으니 정신 차려서 살아라. 엄마 아빠가 항상 너희를 도와줄 수 없는 노릇이고 앞으로는 니들 스스로 해나가야 한다. 알았지? 그래, 아빠 말이 맞아. 다른 애들보다 너희는 지금 모든 것들이 정지된 상태 아니니. 소희도 봐봐라. 대학도 졸업 못하고 지금 아이 키우고 있고, 유준이 너는 지금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있잖니. 너희 지금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니? 부모 덕 볼 생각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 독립할 생각을 해야지. 어쨌든 우리는 올해까지만 도와줄 거다. 내년부터는 분가할 생각해. 뭐? 지금 당장 어떻게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일하고 있는 상태도 아닌데 어떻게 집도 구하라는 건데? 엄마나 아빠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조금만 도와달라는 거잖아. 이제 일하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나갈게. 근데 지금 어떻게 분가해? 돈도 없는데. 어디를 가라는 거야? 진짜 너무하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지금 준비하라고. 우리가 내일 당장 나가라고 했냐? 너희가 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이 낳을 때까지만 우리가 봐준다고 애초에 말했잖아. 네가 좀 더 노력하고 그랬으면 지금 나가라고 해서 답답한 마음 들었겠니? 지금부터 준비해. 미리 말하는 거야. 너희는 이제 부모고 앞으로 너희 스스로 책임져야 돼. 솔직히 계획 없이 아이 임신하고 나서 무작정 결혼하겠다는 너희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난감했다. 이미 우리 찾아왔을 때에는 아이도 다 큰 상태였고 그러니 그냥 알겠다고 한 거지. 정말 너희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너희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희 살 길 빨리 찾아서 알아서 살아. 어머님, 아버님,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저희 열심히 준비할게요. 저도 요즘 피부관리 자격증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 자격증 취득하고 바로 자리 잡으면 저희 분가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내년까지 어떻게든 나갈 수 있게 잘 준비할게요. 그 전까지만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그래. 너희가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한다면 다 할 수 있을 거다. 이악 물고 노력을 하다 보면 어떻게든 살 수 있다고. 너희는 대학도 졸업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아직 어린아이도 있어서 지금 당장은 막막하다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렇지만 노력하다 보면
길이 보일 거야. 그러게, 남들 다 공부할 때 연애하더니만. 솔직히 이게 뭐 하는 거야? 형이랑 형수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 고생하는 거 안 보여? 여기서 빌붙을 생각하지 말고 얼른 준비해서 나가. 솔직히 여기서 빌붙어 있는 건 양심에 안 실려. 형수, 안 그래요? 형수네 할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더 갈 곳 없어서 그러는 거 나도 알겠는데 이건 좀 그렇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전 시댁에서 생활을 했고 얼마 못 가 할머니까지 돌아가시게 되면서 갈 곳이 없어졌어요. 그때는 20대 초반이었고 살림 또한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거의 시모의 손을 빌려서 하게 되었고 그래서 민폐를 끼치고 있었죠. 항상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시부와 시모는 저와 남편에게 냉정하게 대하셨어요.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상태라는 게 느껴질 정도였죠. 남편은 그런 부모님에게 큰 실망을 했지만 전 그런 남편을 달래주었어요. 소희야, 난 솔직히 우리 부모님 조금 실망이야.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저렇게 냉정하게 내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우리 집이 부족한 편도 아니잖아. 지원도 해줄 만한데 아무것도 지원 안 해주고 그냥 말 그대로 집에서 잠만 자게 해주는 거잖아. 조금 너무한 것 같다고 생각 안 해? 난 어릴 적부터 공부 못한다고 동생이랑 차별받았어. 그래서 나는 애정도 고팠는데 지금도 애정을 안 주잖아. 유준아, 맞아. 서운할 수 있지. 근데 우리도 잘한 건 없잖아. 솔직히 우린 남들 공부하고 미래 준비할 때 우리는 애도 생기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아이도 낳았잖아. 더군다나 경제력도 없어서 시부모님 댁에 빌붙어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머님 아버님 입장에서는 철없고 계획 없이 보이실 수도 있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니까 이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잘 살아야 돼. 그러면 인정해 주실 거야. 아무리 그래도 말이야. 너무한 것 같아. 난 부모님이 저러는 거 어릴 적부터 많이 봐서 익숙하지만 너한테까지 저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고 봐. 거기다가 엄마 아빠가 안 받아주니 동생은 더 날뛰고 나도 이 집에서 당장 나가고 싶은데 지금 당장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화나서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는데 이젠 그럴 수가 없네. 우리 시부모님 말대로 이제는 부모야. 우리한테는 아이도 있고 책임져야 할 것이 더 늘었어.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야지. 우리 앞으로 열심히 해서 얼른 나가자. 그래서 우리 스스로 살아보고 부모님한테도 인정받자. 우리가 젊은 나이에 아이를 낳았지만 우리도 계획 없이 철없이 사는 거 아니라는 거 보여주자. 아이가 태어나고 돌이 지나면서 시부모님은 1년여의 유예기간을 주고 독립하라고 하셨습니다. 냉정한 태도에 저나 남편이나 당황스러웠지만 그대로 시부모님이 받아주시길 빌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전 제가 먼저 경제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이를 낳고 나서 틈틈이 공부를 했고 피부관리 자격증을 취득하고 조금씩 일을 하기 시작했죠. 처음에 남편 또한 저와 마찬가지로 일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전 남편은 바로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다독여서 대학 졸업장을 딸 수 있도록 했죠. 처음에 시부모님은 무척이나 놀라셨는데 남편이 먼저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것까지만 지원을 해달라고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기 때문이었어요. 자라면서 한 번도 공부에 흥미를 가져본 적도 없었고 대학 역시 겨우겨우 왔었던 상황이라
시부모님은 남편의 대학까지만 지원을 해주겠다 하셨어요. 그 덕에 남편 졸업까지는 시댁에서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아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전부터 공부를 하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들에 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어요. 남편이 공부할 때는 저도 곁에서 도와주면서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피나는 노력을 했고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금방 해이해질 것 같았던 남편도 어느새 마음을 잡아 졸업을 했을 때는 높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자격증 시험도 준비하면서 필요한 자격증도 많이 받게 되었고 취업도 좋은 곳으로 취업까지 하게 되었어요. 성인이 되어서 임신을 하게 되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삐끗한 것으로 보일 수 있었지만 저희는 그 덕에 더 정신을 차리게 된 것이었어요. 남편이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자 그때 처음 시부모님은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사실 나는 너희가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어. 20살 어린 나이에 너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앞으로 갈 길은 구만리인데 깜깜하게만 보였거든.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희는 너무나 잘 살고 있으니 정말 놀랍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구나. 솔직히 너도 알겠지만 우리 아들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얘가 나중에 밥벌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고민이었단다. 널 만나고 너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 얘가 달라지게 된 거야. 가족이 생겨서 책임감이 생긴 건지 전과 달라진 모습이 보기 좋구나. 맞아요. 저도 요즘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남편이 정말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공부할 때도 이렇게나 열심히 했었나 싶을 정도로 했고요. 저번에 한번 물어봤는데 자식한테는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다며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말대로 남편은 가족이 생겨서 책임감이 생긴 것 같아요. 노력을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아들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며느리 네가 많이 노력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단다. 아들이 힘들 때, 마음이 흔들릴 때 곁에서 네가 잘 잡아준 것도 알고 있어. 솔직히 말이야, 우리 나이 땐 아들이 가장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너희가 다른 선택을 했을 때 놀랐어. 그런데 네가 육아도 하면서 일도 하고 애쓰는 걸 보니 우리 생각이 틀렸구나 싶더라고. 너희에게 냉정하게 굴었던 거 우리도 미안하게 생각한단다. 도와줄 수 있었는데도 손 내밀어주지 못해 미안했다. 괜찮아요. 어머님, 아버님 뜻이 있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 역시 어릴 적 부모님이 안 계셔서 얼른 가정을 꾸리고 싶었거든요. 저희 욕심으로 불편하셨을 어머님, 아버님께 오히려 죄송스러웠어요. 저희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게요. 정신 차리고 진짜 열심히 살아볼게요. 그래, 우리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다. 지금처럼만 잘 살아주면 고마울 것 같아. 내가 처음에 너에게 상처를 줬던 거 정말 미안해. 너는 나보다 더 나은 것 같구나. 우리 아들 나도 제대로 잡아줄 수 없었는데 우리 아들을 잘 이끌어줘서 고맙다. 남편과 저는 함께 노력을 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고 성실하고 착실하게 변했어요. 그런 모습에 시부모님은 감동하셨죠. 남편은 어릴 적부터 공부도 정말 못했지만 사고도 많이 쳤다고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거의 손을 놓다시피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변한 아들을 보곤 시부모님은 저에게 항상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서 저희는 분가를 준비했고
조그맣게 집을 구해 나가려고 했는데 시부모님께서 집을 장만해 주셨어요. 자, 이거 계약서야. 아들한테는 내가 미리 말을 했는데 이 서프라이즈 선물은 아들이 아니라 우리 며느리한테 해주는 거라서 말이야. 그래서 지금껏 꽁꽁 숨겼네. 너희 이 집으로 분가하면 된단다. 네가 일하는 샵 가까운 곳으로 집 알아보고 계약했어. 일하러 가기도 편할 거고 아이 어린이집 보내기도 편할 거야. 이건 소위 네가 그동안 고생하고 노력한 거에 대한 고마움으로 주는 선물이야. 아니, 어머님, 이렇게 큰 선물을... 아니요, 어머님, 저희 괜찮아요. 저희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도 저희 스스로 분가하려고 열심히 일한 건데요. 혹시나 저희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주시는 거라면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힘으로 열심히 집 구하고 있어요. 끝까지 어머님, 아버님께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아이고, 며느라, 얼른 받아라. 이거 이미 집 마련한 거야. 너희가 안 들어가면 그 집 그냥 빈집이 되는 거라고. 어쨌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는 선물이니 잘 받아주길 바란다. 그동안 우리랑 함께 사느라 고생했다. 너희는 늘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우리는 너희에게 더 미안한 마음이 드는구나. 늘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 엄마 일도 잘 도와주고 내가 퇴근하고 들어올 때면 항상 반갑게 맞이하는 것도 우리 소희였지. 이제 너희 보내고 나면 쓸쓸해서 어쩌니? 아버님, 어머님, 저희 정말 자주 찾아뵐게요. 너무 감사했어요. 지난 5년 동안 여기서 지내면서 어머님, 아버님한테 많이 배웠어요. 부모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건 아니지만 이런 게 부모님 사랑이구나 알게 되었고요. 항상 어머님, 아버님께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댁에서 분가를 할 때쯤 시부모님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시동생이었어요. 시동생은 남편과 다르게 공부도 정말 잘했고 똑똑했어요. 그래서 의대에 진학해 아버지의 길을 걷고 있었죠. 시댁에서 살 당시에는 바빠서 얼굴을 거의 못 봤는데 가끔 볼 때면 나와 남편을 같이 무시하곤 했어요. 분가를 하고 나서는 더욱 볼 일이 없겠다 싶었지만 가족끼리 시간 맞춰 식사를 하는 자리에 꼭 나타나서 무시를 하곤 했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크기 시작하면서 부족한 모습이 보이기라도 하면 저희를 꼭 닮았다면서 아이까지 무시하기도 했어요. 아이고, 우리 민성이 벌써 이렇게나 컸구나. 어쩜 이렇게 볼 때마다 쑥쑥 크니? 나도 애 키운 사람이지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그동안 소희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 혼자서 아등바등 살림하랴 아이 키우랴 힘들었겠지. 요즘은 일이 어때? 할만하니? 이번에 샵 오픈하고 나서 더 바빠진 거 아니야? 네, 요즘 입소문 듣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좋아요. 전보다 고객들도 많아지고 상담 문의도 많고요. 아무래도 아이가 학교 다니니까 좀 수월해진 것 같아요. 어머님도 잘 지내고 계시죠? 저번 주에 쉬는 날 가보려고 했는데 못 가봤네요. 어머님 저번에 같이 가자고 했던 카페에 같이 가보려고 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바쁜데 다음에 한가할 때 가면 되지. 너희들 잘 살고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우린 행복하고 좋아. 우리도 요즘 바빠서 정신없어. 너희 시아버지 이제 은퇴하시고 일 정리도 할 거라서 우리도 시골 가서 살 집 알아보고 있거든. 벌써 남편 은퇴할 때 되었다고 하니
정말 시간 빠르다. 그렇지? 하나하나 정리하려고 하니까 더 정신없는 것 같네. 아니, 근데 형수, 우리 조카 민성이는 한글은 다 떼고 학교 갔어요? 요즘은 영어까지 다 하고선 학교 간다고 하던데. 아까 보니까 간판도 제대로 못 읽던데. 괜찮은 거 맞아요? 아유, 이것도 유전자 때문인가? 형머리 닮아가지고 그런지 애가 뭐든 늦네. 형수, 좀 분발해야 되겠어요. 가게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얘 한글을 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한글은 안 그래도 공부 요즘 열심히 하고 있어요. 민성이가 한글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하나씩 읽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글은 관심이 없지만 수학에 관심이 많아서 벌써 더하기도 알아요. 그거 보면 머리가 저희 닮은 것 같진 않은데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씩 하다 보면 금방 는다고 하니 열심히 공부시켜 보려고요. 뭐 하긴 형도 성인 되고 다 커서 공부 시작하긴 했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네요. 형도 학생 때까지는 내내 사고만 쳤잖아. 거기다가 임신까지 하고 엄마 아빠한테 빌붙어서 살고 에휴 말 다 했지 뭐. 형수는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런 것도 닮기도 하니까. 너는 정말 형수님한테 할 말 못할 말 구분하면서 말 안 할래? 이게 정말 말버릇이 그게 뭐야? 민성애미야, 정말 미안하다. 얘가 철이 없어서 그래. 네가 좀 이해해라. 내가 대신 사과하마. 평소에도 까칠했던 시동생이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도 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시동생의 횡포는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저희에게 하던 횡포가 먹히지 않자 조카에게까지 무시하면서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죠. 시부모님이 그때마다 대신 사과를 하셨지만 솔직히 기분이 너무나 나빴습니다. 평소에는 바쁘다면서 얼굴 볼 시간도 없다고 하는데 굳이 저희와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는 일부러 시간을 맞춰 오는 듯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더라고요. 심보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저희가 결혼 10년이 지나도록 시동생은 혼사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어요. 여자친구조차 소개를 해줬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성격이 고약해 그럴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오랜 시간 공들여온 여자친구가 있던 상태더라고요. 며느라, 네 시동생이 매번 까칠하게 대해서 기분 나빴지? 너무 미안하다. 우리가 항상 말을 하는데도 얘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요즘은 말이 통하질 않는구나. 그래서 더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것 같아. 내가 이번에는 좀 심한 것 같아서 혼 좀 냈어. 다음에 또 그러거들랑 나한테 바로 말하거라.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미안하실 일 아니잖아요. 괜찮아요. 기분이 좋은 건 아니지만 솔직히 도련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한두 번 아니고 그냥 무시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무슨 일 있긴 한가 봐요. 얼굴 표정도 별로 좋지 않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요. 어머님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무슨 일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게 말이야. 글쎄 걔가 만나고 있는 애가 있었나 보더라고. 오랫동안 사귀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한 번도 못 봤던 거지. 근데 걔랑 잘 안 돼가고 있는 모양이야. 언뜻 들어보니 여자친구도 같은 의사인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있으니 결혼하자고 해도 안 받아주는 것 같아. 그래서 걔가 일찍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사는 너희 보면 부러워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내가 버릇없게 군 건
다 혼냈어. 아, 그렇구나.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도련님, 여자친구 있는지는 전혀 몰랐네요. 저번에 남편이 말한 그 여자인가? 도련님이 예전부터 엄청 구애하고 있다고 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아마 그 여자인 것 같네요. 오래 만났다가 저번에 헤어졌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다시 만나는가 봐요. 그러게나 말이다. 아무튼 이렇게 난리 피우면서 연애하는 건 처음인 것 같네. 어쨌거나 난 아직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너무 걱정이다. 이렇게 호들갑 떨면서까지 만나는 아이면 그래도 대단한 아이인 것 같은데 괜찮겠지? 시동생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만나는 내내 시동생을 휘어잡는 듯 했어요. 여자친구와 다투거나 혹은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날이면 시동생의 행포는 더욱 심해졌던 것이었죠. 아슬아슬하게 만남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에는 그 두 사람이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동서를 본 날 저는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는 걸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동서는 저를 무척이나 견제했어요. 아무래도 시부모님이 자신에 비해서 스펙이며 모두 떨어지는 저에게 너무나 잘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항상 동서는 대학 졸업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무시를 했습니다. 형님, 피부관리숍 운영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도 오는 사람들은 대접받길 원할 텐데. 그러면 형님이 좀 수고려야 하고 그러지 않나? 차라리 다시 대학을 가는 건 어때요? 아무리 그래도 관리받는 사람들도 그런 거 다 보지 않아요? 관리자가 고졸이라고 하면 좀 사람들이 놀라지 않나? 난 그렇다고 하면 좀 놀라서 가기 꺼려질 것 같은데. 재수씨, 그래도 우리 아내만큼 손끝 야무진 사람 없어요. 그래서 입소문 듣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는 사람들도 다 칭찬하고 한 번 오시고선 정기 결제하는 사람들도 요새 엄청 많아요. 처음에는 학벌 보고 놀라긴 하는데 받아보고선 우리 아내 샵만한 곳 없다면서 다시 오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우리 아내한테 원장님이라고 대접해주지 무시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더 교양이 없는 거죠. 그래요? 그래도 이거 사람 이미지라는 게 학벌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 않아요? 나만 그런 건가? 고졸이라고 하면 좀 막 논애들 같은 게 딱 떠오르잖아요. 아, 어쨌든 잘 된다고 하니 다행이다. 샵은 어디에 운영하고 있어요? 샵 같은 거 오픈할 때 지역 잘 잡아야 돼요. 지역에 따라서 오는 손님들 급도 달라지는 거 알죠? 아참, 그리고 이번에 청담동에 어린이 치과 오픈할 거예요. 저희 결혼할 때부터 아버님 병원 리모델링해서 쓰기로 했었거든요. 어머님, 아버님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청담동에 내게 됐어요. 오픈식 할 거니까 한번 같이 오세요. 아유, 우리 형수는 돈 아까워서 거기까지 못 갈걸? 형수네 샵은 그냥 동네 조그만한 곳이야. 우리랑은 다르지. 뭐 서민샵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우리 조카는 그냥 동네 싼 치과에서 하지. 우리처럼 프리미엄 붙은 곳 못 오지. 어차피 못 올 거 그날 한번 구경 오세요. 오시면 입이 떡 벌어지실 거예요. 규모도 규모지만 인테리어가 어찌나 고급스러운지 형수나 형 형편에 그런 거 구경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처음에는 저를 두고 경계를 하던 동서는 제 상황이나 직업 등을 살펴보고는 이내 시동생과 마찬가지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청담에 치과를 오픈하게 되면서
동서의 어깨는 한껏 치솟았죠. 동네에서 작은 피부관리숍을 운영했던 저보다 더 좋은 지역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어린이 치과를 오픈하게 된 날, 저는 고민을 하다가 두유 상자를 들고 찾아가게 되었어요. 동서, 축하해. 어린이 치과 오픈한다니 대단하다. 역시 동서 능력 있어. 이거 동서랑 직원들 마시라고 사왔어. 내가 다른 거 사올까 하다가 일단 필요한 게 뭔지 모르니까 이거 한번 마시라고 사와봤어. 와, 정말 고급스럽다. 역시 이쪽은 다들 고급스럽게 해놓았다고 하던데 딱 들어오자마자 분위기가 다르긴 하다. 형님, 이게 뭐예요? 형님, 요즘은 여기 오는 애들도 이딴 거 안 먹어요. 아니, 생각을 좀 해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급이 거기 동네랑은 다른데? 근무하는 직원들도 급이 있지. 어디서 두유나 먹고 있어요? 아니, 형님, 여기 오시기 전에 저랑 의논이라도 하고 오시지. 이걸 어떻게 하나? 여기서는 이거 안 마시나? 내가 몰랐어. 그래도 이거 마셔봐. 맛있고 건강에도 좋아. 그냥 과즙 음료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사왔어. 동서 오픈하느라 정신 없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그래도 동서 치과 오픈했는데 내가 다른 선물도 준비해 볼게. 아이고, 형수,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런 거 와봤어야 알지. 여보, 미안. 내가 형수한테 말이라도 해줄걸. 그래도 형수가 여기까지 와줬는데 형수 봐서 화초에나 뿌려. 걔네라도 먹어야지 뭐. 형수, 이제 다 둘러봤으면 들어가세요. 오늘은 예약이 꽉 차가지고. 시동생은 제가 들고 있던 두유 상자를 집어들더니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꺼내고자 상자를 열었어요. 그때 두유 상자 안을 본 시동생은 화들짝 놀라서 상자를 던졌습니다.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시동생을 보고 있었죠. 그동안 준비한 선물이 이렇게 빛을 보는 것인가 싶은 생각에 웃으며 말을 꺼냈어요. 어때요? 조금 놀랍죠? 사실 이걸 언제 보여줘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솔직히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된 것도 도련님이나 동서나 다 똑같은 반응 보일 것 같았는데 역시나 달라질 거 하나 없네요. 혹시나 갑자기 나에게 잘해주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사람 쉽게 달라지진 않는 것 같아요. 서류 자세히 봤어요? 제가 오늘 딱 보여주려고 한 거였는데. 이게 뭐야? 형수, 이게 뭐예요? 이 돈들은 뭐고, 이 종이는 뭐예요? 아니, 여기 건물주가 왜 형수로 되어 있냐고요? 여기 우리 엄마 아빠 건물인데 왜 형수가 여기 건물주가 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형수,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요. 이거 형수가 준비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난 더 이상 못 참겠다.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런 식으로 사람 성의를 무시하다니 내가 바보로 보이냐? 나 여기 건물주야. 이번 계약 끝나는 대로 당신네들 나가야 할 거야. 그리고 이 상황 어머님 아버님께 다 말씀드리겠으니 알아서 해. 아니 형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기 어머님 아버님 건물이에요. 형님이 무슨 여기 건물주라는 건지 말도 안 돼.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한테 뭘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 우린 사실대로 말한 것밖에 없잖아요. 형님 하는 걸 그대로 말한 것뿐인데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와 우리 남편, 우리 아이까지
싹 다 무시하지 않았어? 급을 나눠가면서 무시했던 건 어디 가고 이제 와서 뭘 잘못했냐고? 사람이면 양심이 있지. 너넨 그냥 금수만도 못한 자식들이야.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 지금까지 사람 무시한 대가 치르게 해줄 테니까. 처음 동서가 결혼을 하게 될 당시만 하더라도 시부모님은 의사인 며느리를 위해서 치과를 오픈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새로 짓고 있는 건물 한 층을 치과로 오픈하게 되면 좋을 것 같다며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에는 조건이 있었는데 바로 가족들과 함께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이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그동안의 시동생 내외의 행동을 보고선 결국 저를 불러 건물의 명의를 저에게 증여해 주셨죠.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럽기도 하여 거절하였지만 모든 자식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라면서 다만 순서가 저였을 뿐이라고 하셨어요. 그동안 제가 노력하고 고생했던 것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고 새로 들어오는 식구인 동서가 시동생의 버르장머리를 고칠 수 있을지 궁금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시동생과 똑같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고는 둘이서 똑같은 사람 만났구나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치과 개업식 날에도 제 바로 뒤에 쫓아오셨다가 두유를 무시하는 장면까지 목격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네 형수한테 증여했다. 이것들이 도대체 뭐하는 짓이야? 사람 성의를 무시해? 아주 똑같은 것들끼리 만났구나. 내가 어디까지 하나 두고 봤다. 못된 것들. 너희는 인성이 썩었어. 당장 여기서 나갈 준비나 해. 너희 여기 어린이 치과 의사로 안 쓸 테니까. 어머님, 이게 뭐예요? 아니, 형님이 여기 건물주라니? 그리고 어머님, 여기 제 병원이에요. 아무리 그러셔도 저 쫓겨낼 수 없습니다. 제가 뭘 잘못해서요? 그냥 두유 안 먹는다고 말씀드린 것뿐인데 어머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저 형님 성의 무시한 적 없어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냐? 너 내가 말했지? 어떻게 하느냐 보고 내가 이 병원 네 명의로 해줄 거라고.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가족 간의 우애를 다지라고 했더니만 이따위로 대해? 둘째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냐? 우리가 그렇게 엉망으로 너를 키웠어? 아무리 그래도 네 형과 형수님을 그렇게 무시를 하냐? 넌 앞으로 우리 아들 아니다. 알았냐? 그리고 우리 아들 아니니 너도 이제 우리 며느리 아니다. 엄마,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언제 무시했다고 그래? 그리고 솔직히 형이나 형수나 사고만 치고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왜 잘해줘? 열심히 공부한 건 난데 왜 형이랑 형수한테 잘해주냐고? 이 철없는 자식아. 우리가 언제 형이랑 형수만 잘해줬다고 그러냐? 너도 똑같이 대했어. 아니 오히려 네 형이랑 형수가 차별받았지. 얘네들 처음 결혼했을 때 우리 모두 냉정하게 대했던 거 기억 안 나냐? 집도 아무것도 없는 애들한테 빨리 동구해서 나가라고 했던 게 우리들이야. 그런데 얘네는 아무런 불평 없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지금 결과를 만들었어. 근데 너는 뭐냐? 과외시켜달라고 해서 온갖 과외시켜줘. 재수한다고 해서 뒷바라지에. 의대 진학하고 나서도 네 여자친구 가방이며 화장품이며 그렇게 사준다면서 마구잡이로 카드 쓰고 그러면서 네 가족인 형이랑 형수, 조카까지 무시하고 네가 의사가 된 것 말고 뭘 했다는 거야? 난 그런 아들 키운 적 없다. 앞으로 네가 뭘 잘했는지 반성하고 뉘우치면 찾아와. 시모와 시부는 사실 저희에게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시동생과 동서를 부른 뒤 여러 번의 기회를 줬던 것이었습니다. 경고도 많이 했었지만 시동생과 동서는 가볍게 생각을 했던 것이었죠. 뒤로 몰래 저희를 무시하고 시부모님 앞에서만 사이가 좋은 척 연기를 하면 된다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동서의 어린이 치과 원장 자리는 날아가게 되었고 다른 부원장이 오셔서 운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의 분노는 어마어마했고 시동생과 동서는 거의 쫓겨나듯이 지방으로 가게 되었어요. 시동생은 시부의 병원이었던 곳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다른 곳으로 자천되었죠. 지방으로 내려가게 된 시동생 부부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다고 해요. 도움을 요청하고는 있지만 시부모님 모두 무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얼마 전 저희 집에도 시동생 부부가 찾아와 무릎 꿇고 싹싹 빌었던 적이 있었어요. 남편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면서 내쫓았는데 그 뒤로 매일매일 시부모님 댁 앞에서 빌고 있다고 하네요. 듣기로는 시부모님께서는 시동생과 동서를 다시 받아줄 생각이 없으시다고 해요. 허세와 허영심이 가득했던 시동생과 동서가 언젠가는 정신을 차릴 날이 올까 싶습니다. 제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인생에 있어서 많은 일을 겪는다고 하지만 어디 가서 제 사연을 얘기하면 다들 절레절레 놀라시곤 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제 사연을 여기다 풀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딱 40이 된 광주 사는 여성이에요. 만 나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아직은 30대죠. 한참 일에 미쳐 살았던 때가 있었고 워커홀릭이라고 남들이 부르곤 했는데 일하느라 결혼 같은 건 생각도 안 해봤지만 2년이 닿으면 결혼을 할 수 있겠다 싶었을 즈음 운명의 짝을 만났습니다. 일하는 곳의 거래처 직원으로 만난 그는 참 다정한 사람이었고 뭐에 홀렸는지 7개월 연애 끝에 결혼을 했어요. 제 인생에서 결혼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집신도 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었죠. 결혼을 하고 보니 시어머님은 남편을 닮아 성품이 고운 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엄마라고 생각해. 요즘엔 고부 사이도 다 모녀처럼 지낸다더라. 내가 딸이 없잖니. 내 친구들 만나면 맨날 딸이랑 영화 보러 다니고 차 마시러 다니는 거 얼마나 부러웠는데. 딸이 생긴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아.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니까 나도 좋네. 자기도 뭐 힘든 거 있으면 어려워 말고 엄마한테 다 얘기해. 엄마는 뭐든지 이해해주는 분이시니까 당신이 말하기도 정말 편할 거야. 이렇게 고부 사이가 좋으니까 내가 다 보기 좋다. 고마워 다들. 남들은 시어머니 시집살이에 너무 힘들다고 하던데 전 정말 좋은데요? 진짜 결혼하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아유, 그래? 그렇게 말해줘서 내가 더 고맙지. 우리 어쨌든 잘 살아보자. 내가 정말 잘해줄게, 우리 며느리. 결혼한 친구들만 봐도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전 정말 스트레스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언제나 다정다감하게 오히려 못 챙겨줘서 안달이셨거든요. 행복할 것만 같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나이도 나이인지라 조금 조급해져 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오히려 아이가 없어도 된다면서 저에게 부담감을 덜어주시려고 했는데 참 고맙더라고요. 그거와는 별개로 아이를 꼭 가지고 싶었기 때문에 참 속상하게도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그래도 떨칠 순 없었어요. 그래도 난 아이 하나는 낳고 싶어.
결혼은 상상해 본 적 없지만 그래도 결혼을 한다면 아이 하나는 낳고 싶었거든. 너무 조급해 마. 요즘엔 딩크족도 많잖아.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에 솔직히 아이 낳아서 잘 기르는 것도 힘들 수도. 그래도 우리가 아이 하나 정도는 키울 능력은 있잖아. 난 나 닮은 아이 하나 정말 갖고 싶거든. 그러니까 노력해보자. 그래. 난 당신이 스트레스 받을까봐 그랬지. 당신이 원하면 난 무조건 찬성이야. 아이가 하나든 둘이든 말이지. 조금 노력해보고 안 되면 병원에 가봐야지 뭐. 나이도 있어서 아무래도 병원에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잖아. 남편은 뭐든지 제 뜻에 따라주었는데 그렇게 반년 정도 노력을 해도 임신이 되지 않자 전 산전검사를 받아보러 갔고 남편도 따로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던 저와는 달리 남편은 혼자 검사를 하고 오더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이걸 어쩌나 싶은 마음이 앞서들게 되었어요. 난 정상이래. 당신은 검사해 봤어? 뭐래? 만약 우리 둘 다 정상이면 그냥 기다리면 아기가 오겠지? 궁금해. 뭐래? 놀라지 말고 들어.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 무정자증이래. 아이 못 낳는다고 하네. 어떡하지? 뭐? 무정자증? 그럼 난임이 아니고 아예 불임이라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기 속은 괜찮은 거야? 무정자증이 충격이긴 한데 나보다 자기한테 미안하지. 자기가 아기 정말 바라고 바랬잖아. 미안해. 면목 없다. 그러게. 정말 무정자증일 줄이야. 그럼 그래서 우리가 임신이 안 됐던 거였구나.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네. 한 번도 제 인생에 아이가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남편이 무정자증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남편도 충격이었지만 정말 절망적이더군요. 하지만 저보다 더 상심했을 남편이 걱정이 되었고 하루 이틀 고민한 결과 마음을 비우기로 했어요. 이것이 내 운명이면 받아들여야겠구나 싶은 게 그냥 남편과 행복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아이가 없는 상상은 해본 적 없지만 남편과 사이가 좋으니 노년에도 둘이서 행복하겠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 받아들였어. 이제 괜찮아. 어쩔 수 없지 뭐. 우리 둘이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자. 요즘 세상에 일부러 애 안 가지는 사람은 많은데 나도 딩크라고 생각하지 뭐. 그러니까 자기도 얼른 마음 추스르고 받아들이자. 어쩔 수 없지 뭐. 우리 둘이 잘 살아보는 거야. 고마워. 솔직히 당신이 상심했을 생각에 마음이 참 무거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줘서 면목 없다. 미안해 하지 마.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대신 늙어서도 우리 알콩달콩 살자. 아이 없어도 행복하게. 우리 둘이만 생각하면서. 당연하지. 난 네가 무조건 1순위야. 아이가 있어도 변함 없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음 먹어줘서 너무 고마워. 미안해하는 남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밝은 척을 하였고 이 소식을 접한 시어머니께서는 저희를 호출하여 방법을 하나 제시하셨는데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방법이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긍정적인 모습에 또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다 들었다. 아휴, 내가 너한테 면목 없다 정말.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는데 요새 얼마나 불쌍한 애들이 많니? 괜찮으면 아이 하나 입양해서 키우는 게 어때?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고 말이야. 아마 어쩌면 아이가 없는 게
이렇게 좋은 일 하라고 그랬나 보다. 내 주변에도 입양 가정이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가슴으로 낳는 게 더 와닿는 데잖니. 나도 입양 같은 거 생각해 보긴 했는데, 자기는 어때? 난 진짜 완전 찬성이야. 자기도 애 하나쯤은 키우고 싶어 했잖아. 입양?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 일단 생각은 해볼게요. 이게 쉬운 문제도 아니니까 고민을 좀. 고민할 게 뭐가 있어. 원래 내가 낳지 않았어도 키우다 보면 다 엄마가 되는 거다. 엄마란 게 별거 있는 줄 아니? 어차피 아이 못 가지는데 입양하자. 나 진짜 좋은 아빠가 될 자신이 있어. 정말로. 자기만 허락한다면 바로 가능해. 그래도 강아지 입양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 우리가 책임져야 할 아이를 입양하는 건데 고민은 무조건 필요하지. 잘 생각해보고 알려줘. 오히려 너희한테 더 좋은 방법이 될 거다. 얼마나 좋은 일이야. 아마 그게 평생 잘한 일일걸. 의외로 입양에 대해 호의적인 남편을 보자 생각이 많아졌고, 어차피 아이를 평생 가질 수 없다면 입양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흰 입양을 하였는데, 시어머니가 보육원 봉사를 다니다 눈에 띄는 아이가 있다 하여 추천해줬고, 그 아이를 보자 저 역시도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6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는데 어찌나 맑고 예쁜지 입양을 왜 하는지 알겠더랬죠. 전 그렇게 그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하루하루가 벅차고 의미 있는 나날이었어요. 이런 게 가슴으로 낳은 정이구나 싶은 게 정말 예쁘다고 생각했고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마음이었죠. 오늘 우리 딸이랑 놀이공원 갔다 오려는데 자기가 도시락 좀 싸줘. 우리 엄마한테 도시락 싸달라고 하자. 응, 좋아. 엄마, 소세지랑 유부초밥 해줘요. 나 먹고 싶어. 아빠랑 놀이공원 다녀왔다고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우리 딸 그렇게 좋아? 알겠어. 엄마가 맛있는 거 잔뜩 해줄게. 자기도 오히려 예원이가 집에 오니까 더 활기찬 것 같아. 그럼 공기가 다르다. 우리들이 살 때도 좋았는데 예원이 있고 나서부터 오히려 집안이 밝아진 것 같아서 너무 좋아. 말이라고 하니? 예원이가 있으니 분위기부터 다르지 않니? 이러니까 정말 사람 사는 것 같고 너무 좋다. 어머님이랑 당신도 이렇게 좋아하니까 나도 참 좋네. 예원이도 너무 예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내 운명이겠지. 입양을 고민했던 게 무색할 만큼 행복했고 남편 또한 이렇게 밝은 사람이었구나라고 느끼게 됐었죠. 내 아이가 아니라도 이렇게 마음으로 품으면 내 자식이 되겠구나 싶은 나날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요. 어느 날 남편과 저, 예원이 이렇게 장을 보러 마트를 갔었던 날이었는데 우연히 남편 후배와 후배 와이프를 만나게 되었고 당황하는 남편이 이상했어요. 선배. 여기서 다 만나네요. 우리 안 본 지 얼마나 됐나? 와, 선배 결혼하고 거의 처음 보는 거 아닌가요? 저 발령받았어요. 아마 선배랑 다시 근무할 것 같은데. 이렇게 미리 만나게 되니까 진짜 좋다. 저 많이 챙겨주세요. 그래. 오랜만이다. 우리가 바빠서 그렇거든. 나중에 연락하자. 내가 연락할게. 자식, 여기 사는구나. 아, 우리 결혼식에 오셨던 분이야? 어머, 안녕하세요. 이 사람 와이프예요. 이런 데서 우연히 만나네요. 예? 예. 형수님,
외모가 많이 바뀌신 것 같은데, 아닌가? 제가 눈썰미 하나는 끝내주거든요. 애도 많이 컸네. 아주 아빠랑 판박인데? 와, 선배는 좋겠어요. 이렇게 아름다우신 형수님이랑 예쁜 딸아이랑 안 먹어도 배부르겠네요. 아, 뭐 네가 눈썰미가 좋아. 눈썰미 꽝이면서. 일단 우리가 좀 바빠서 그렇거든. 나중에 연락할게. 나중에 봐. 허겁지겁 후배를 돌려보내는 남편이 참 이상했고, 후배와 후배 와이프 또한 당황한 눈빛이었는데, 솔직히 남편이 조금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원래가 실없는 놈이라며 말하더라고요. 그 후배라는 사람이 당신이랑 예원이 참 많이도 닮았다고 하네? 그래서 그런지 자기랑 진짜 많이 닮은 것 같아. 아, 뭐 가슴으로 나왔으니 닮아 보일 수도 있지. 그리고 자기랑도 많이 닮았어. 이래서 점차 가족이 되는 건가 봐. 그런가? 그래도 그 후배라는 사람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던데. 잘 지내봐. 우리 결혼식에도 온 것 같더라. 내가 화장한 거랑 안 한 거랑 너무 달라서 날 못 알아봤나 봐. 너무 웃기지? 앞으로 화장 좀 하고 다녀야겠어. 아우, 창피해 정말. 뭐 내 눈엔 똑같지. 그러니까 그렇게 눈치 없는 애라니까. 그냥 안 엮이는 게 제일 깔끔해. 그런 놈이랑은. 내 뜻 알지? 남편의 말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리고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는데, 마트에서 만난 후배 와이프를 만났어요. 참 친근하게 다가오는 후배 와이프의 성격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결혼 후 저 역시 이사 오고 나서 친구가 없던 찰나에 후배 와이프를 만나니 정말 반가웠고 살갑게 대해주는 게 참 좋았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아까 낮에 마트에서 만났죠? 아까 너무 바쁘게 가셔서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인사도 제대로 못했네요. 여기 아파트 사시는 거예요? 왜 지금 봤지? 저도 여기 사는데. 아, 저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동네 참 낯설었는데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좀 놓이는걸요? 어머, 그래요? 혹시 이 주변지리 모르면 연락해요. 난 이사 온 지 꽤 돼서 완벽하진 않지만 맛집 정도는 꿰고 있거든요. 아, 정말요?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언니 잘 따라다녀야 되겠다. 남편도 이 도시로 발령나면서 아마 언니 남편분이랑 같이 다시 회사에서 만나게 되려나 보더라고요. 우리 잘 지내봐요. 남편들끼리도 아는 사이니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언니. 저희는 그렇게 친구가 되었고,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아서 동생처럼 살갑게 구는 후배 와이프가 참 좋았거든요. 하지만 웬일인지 남편은 제가 후배 와이프와 친하게 지내는 게 정말 싫은 눈치였고,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본인은 후배와 같은 회사라 어쩔 수 없이 어울려야 한다고 했지만, 제가 그 부부랑 엮이는 건 질색하며 싫어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싫다고 하니 전 남편에게 굳이 얘기하지 않고 남편 후배 와이프와 친하게 지냈는데 성격적으로 괜찮았으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남편이랑 후배 와이프랑은 엮일 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둘이서만 친하게 지내기로 했어요. 난 글쎄 싫다니까.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후배인데 왜 그 후배 와이프랑 가깝게 지내는 건데? 난 분명 말했어. 자기랑 후배랑 사이가 안 좋다고 내가 그 와이프랑 만나면 안 되는 거야? 자기 진짜 웃긴다. 이런 모습 낯설어 정말.
글쎄, 그 나물에 그 밥인데. 그 여자도 내 후배랑 똑같겠지. 하여튼 어울리지 마. 분명 말했어. 그 여자랑 어울리는 거 싫다고. 남편이 굳고 반대를 하니 후배 와이프와 어울리기 쉽지 않았지만 성격적으로 너무 잘 맞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편 몰래 만나서 차도 마시고 얘기도 많이 하게 되는 나날이었죠. 그러다 문득 후배 와이프가 저에게 고백할 게 있다며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전 그렇게 후배 와이프와 얘기를 나누게 되었고 정말 쇼킹한 사건을 알게 되었죠. 왜 남편이 후배 와이프와 어울리지 못하겠는지 그때서야 알게 되었는데 충격에 휩싸여 어쩔 줄 모르는 그때 엎친 데 덮친 격 친정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에겐 정말 충격적인 날이었고 가슴이 미어지는 날이었죠. 무슨 정신으로 장사를 치렀는지도 모른 채 장사가 끝이 났고 아빠 3일장을 치르고 오자 남편이 선심 쓰며 위로주라고 15년 된 산삼주 한 잔을 따라주더라고요. 너무나도 친절한 남편이었지만 전 그 속내를 알았기 때문에 분노에 떨 수밖에 없었죠. 당신 위해서 내가 특별히 여는 거야. 고생 많았지? 이거 산삼주인데 오늘 이거 한 잔 먹고 푹 자. 그래야 좀 슬픔도 있지. 눈물 나게 고맙네. 당신이 이렇게나 아끼는 산삼주도 따주고 그래, 잘 마실게. 당신 호의 잘 받아 먹어야지. 쭉 들이켜, 쭉. 이게 피로 푸는데 직방이라니까. 꼭 남기지 말고 마셔야 돼. 그리고 마시면 한 잔 더 줄게. 남편이 정말 보물단지 다루듯 아끼는 산삼주를 따라주는데 오늘이 그날인가 싶으면서 이상한 낌새에 심호장과 쓱 바꿨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부어라 마셔라 하였고 잔을 바꾸고 나서 온 집에 역대급 광경이 휘몰아쳤어요. 산삼주를 3잔째 마시던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결국 쓰러졌고 주량이 굉장히 센 시어머니였기에 술을 마시다 쓰러지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 다시 한번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고 남편이 정말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아니, 엄마, 일어나봐. 정신 차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니, 이전이 왜 엄마 앞에 있어? 쓰러진 시어머니를 보고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며 남편이 당황하는 틈을 타 짐을 싸서 그 암흑 같은 집에서 나왔어요. 모든 사실은 이러했는데 후배 와이프의 얘기에 정말 충격을 받았고 그때부터 전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준비를 했었거든요. 이거 언니한테 얘기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내가 언니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말을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남편한테 들은 거야. 언니 혹시 언니 남편 언니가 2번째 부인인 거 몰랐지? 몰랐으면 진짜 대박이다. 8년 전에 결혼했었고 애도 있었대. 남편 말로는 근데 이혼하면서 와이프가 애를 데리고 갔는데 글쎄 재혼한다고 애를 보육원에 데려다 줬다는 거야. 그 사이에 언니 남편은 언니한테 초혼이라고 숨기고 결혼했으니 애를 데려올 수나 있었겠어? 그러니 남의 애인 척 입양한 거지. 언니 딸 키우면서 이상한 거 몰랐어? 근데 그 전 와이프가 이걸 알고 그렇게 압박을 했대잖아. 언니한테 다 불어버린다고. 그러니 어쩌겠어. 걸릴 위기에 놓였는데 그럼 이혼은 당연지사고 위자료며 사기죄로 콩밥 먹는 건 눈앞에 보이는 거고. 본인이 술 먹으면서 내 남편한테 얘기했대. 속마음 나온 거지 뭐.
언니한테 수면제 타고 병원에 가둘 거라고. 본인 신고 못하게. 내가 이 말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언니, 놀랬지? 그래도 이거 언니가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언니 딸 입양하는 것도 시어머니랑 남편이 뭐 서류 작업 다 알아서 했다며. 확인도 안 했어? 입양은 무슨 입양이야. 그냥 호적에 원래도 올라가 있던 딸이었다며. 하여튼 나도 진짜 남편한테 듣고 쇼킹이라 언니한테 말하는 것도 심장 떨려. 뭐? 그게 말이 돼? 그리고 날 정신병원에 어떻게 보낸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멀쩡한데 너 이 말이 다 사실이야? 난 그냥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신경 쓰지 말라고 애만 예뻐하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지. 아니 일단 나 정신 좀 차려야 할 것 같아. 혹시라도 이게 문제되면 네 남편 증인 서줄 수 있어? 나 진짜 지금 손 떨리고 네 말 사실이면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 당연히 되지. 언니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야. 남편도 선배 그렇게 안 봤다고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더라. 그 언니 딸 있잖아. 딸 시켜서 언니가 딸 괴롭히고 손찌검했다고 할 거래. 딸이랑 벌써 병원 가서 진단서도 미리 다 끊어놨다는데? 사람들이 어쩜 그래? 그리고 애초에 전처랑 살 때 정관수술도 했다던데. 이걸 술 취해서 주절주절 내 남편한테 다 얘기한 거 있지? 조심해 언니. 후배 와이프가 해준 얘기였는데 전 이 말을 듣자마자 내 눈으로 확인해야 했기에 남편의 머리카락과 딸아이의 머리카락을 유전자 검사를 했었고 결과는 99% 일치였어요. 후배 와이프가 했던 얘기가 똑같이 일치했습니다. 이 잡것들을 어떻게 할까 싶었고 절 정신병원에 보낼 생각까지 하는 남편이었기에 남편이 주는 모든 걸 먹기 무섭더라고요. 그러다 아빠가 돌아가시게 된 거고 남편은 그걸 틈타 저에게 위로한답시고 산삼주를 주었던 거예요. 그걸 먹고 잠들면 배우자 동의하에 절 병원에 넣으려고 하는 계획이었고요. 그저 전처가 다 불어버리겠다는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이런 무서운 짓을 계획했다는 것에 충격이었고 그렇게 제가 좋아하던 시어머니마저 한파였다는 것이 정말 더 참을 수 없이 괴로웠어요. 그리고 저에게 용서를 비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저 절 입막음하고 병원에 넣을 생각밖에 안 했다는 남편을 보니 절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저 본인의 딸을 키워줄 엄마가 필요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다 무산이 될 것 같자 절 치워버리겠다는 심산이 분명했고요. 당신,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집에도 안 들어오고. 아버님 돌아가신 게 충격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나한테 연락은 해야지. 연락? 양심 없는 놈. 멀쩡한 척 초혼이라고 속이니 기분 좋니? 예원이도 네 친딸이라며? 다 확인했어. 법원에서 소장 날아갈 거야. 이 모든 사실을 차라리 얘기해주고 용서를 빌었다면 이런 꼴은 안 봤을 텐데. 지 잘못은 모르고 날 가둘 심산이었다 이거지? 법원에서 보자고. 당신이랑 단둘이 만나서 얘기할 일 절대 없을 거니까. 내가 이런 남자를 믿었다니 미쳤지. 뭐? 아니, 꿈꿨어? 무슨 헛소리야. 내가 당신을 병원에 왜 가둬? 오해가 있었나 본데 일단 집으로 들어와서 얘기하자. 병원이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 웬 병원? 거봐, 당신의 본심이지 그게. 됐고 내가 무슨 꼴을 당하려고 그 집에 들어가. 그날 산산주에 수면제 탔잖아. 어머니 먹고 바로 쓰러지는 거 봤어.
그리고 날 병원에 넣으려고 했겠다.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그리고 무정자증? 애초에 너만 병원 보낸 게 잘못이지. 정관 수술해놓고 어디서 나한테 무정자증이라고 속여? 아, 무정자증은 맞나? 정관 수술했으니. 진짜 가지가지다, 당신. 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정말 현실적이지 않아서 손 떨리고 놀라워. 아, 오해가 있었나 본데. 난 자기가 장례 치르고 와서 힘들까봐 다 잊고 저러고 수면제 탄 거였어. 진짜 오해야. 딸 얘긴 못해서 미안해. 그냥 네가 떠나갈까봐 그랬어. 그냥 다시 한번 좋은 마음으로 생각해주면 안 될까? 오해야 진짜. 그 오해 법원에서 설명하시고요. 우리 둘이 볼 일 없을 테니까 그리 알아. 내가 너 무슨 일 있어도 콩밥 먹일 거니 그리 알아. 그리고 남편과의 소송이 시작되었고 일단 재혼인 건 확실했는데 딸아이와 유전자 검사까지 일치하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가세는 저에게 기울었죠. 관건은 절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했다는 거였는데 그걸 끝까지 잡아 떼더라고요. 하지만 후배 남편은 제 남편과 통화한 내용의 녹취록을 들려주었고 남편이 후배에게 전화로 따지는 내용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절 병원에 보내겠다는 얘기를 본인이 인정을 한 녹취였거든요. 갤럭시 핸드폰의 자동 녹음 기능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었어요. 선배가 술 먹고 나한테 했던 얘기 진짜 무서웠고 소름 돋았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사람으로선 좀 아니잖아요. 그래도 본인 딸까지 입양해서 잘 키워주려고 했던 분인데 이걸 그냥 간과할 수만은 없더라고요. 어쩐지 마트에서 내가 갔던 결혼식의 형수님이 아니었는데 아마 전 전추와의 한 결혼식에 갔던 거였겠죠. 무서운 사람이에요, 정말. 입 다물어. 네가 뭔데 우리 가정에 초를 쳐? 내가 미쳤지. 술만 먹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날을 돌리고 싶다. 선배라고 하기도 더럽다. 당신 같은 인간들은 법원의 벌을 받을 게 아니라 삼청교육대 같은 데 가서 힘들게 당해야 되는데. 결국 남편은 결혼 사기죄가 성립이 되었고 저와 이혼까지 갈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에게 막대한 정신적 위자료를 주어야 했고 결국 저에게 위자료를 주고 싶지 않았던 남편의 계획이 무산되어 결국 결과물이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참 소름이 돋는 게 어린 딸에게까지 제가 괴롭히고 무력을 썼다고 말하라고 종용을 했다는 게 당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결국 모든 게 탄로가 나자 그제서야 저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였는데 진작 이랬으면 좋았을 걸 싶은 마음이었죠. 미안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진짜 횟가닥 돌았었나 봐. 허구한 날 전처가 압박하지. 네 성격에 이거 알면 가만 안 있을 것 같고 그럼 또 나 고소한다 어쩐다 하는 통에 그냥 그게 무서웠어. 내가 그래도 그런 마음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넌 정관 수술까지 받아놓고 무정자증이라고 나한테 거짓말했지? 그리고 네 딸 데려오려고 했던 거야. 애초에 나 만났을 때부터 돌싱에 애가 있다고 말만 해줬어도 이러진 않았을 텐데. 거짓말이 여기까지 온 거야. 그리고 애가 무슨 죄니? 애한테 그런 거짓말까지 시키고. 너도 너지만 예언이도 참 무섭더라. 어린 나이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려고 했다니. 그에 비해 그 딸인가?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란 말이 딱이야.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미안하다 진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빌게.
그리고 진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평생 사죄하고 살게. 니네 엄마도 와서 나한테 사과하라고 그래. 내가 잠만 바꿔치기 안 했어도 난 지금 병원에 들어가 있겠지? 무서운 인간들. 제발 용서해줘. 그냥 지금은 네 용서만 바랄 뿐이야.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네가 하라는 거 다 할게. 그러니까 용서만 해주라. 남편은 결국 벌을 받게 되었고 절 정신병원에 보내려 한 것은 죄를 받지 않았습니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고 어디까지나 본인의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그저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 결혼을 한 것, 절 기만한 것에 대한 죄만을 받게 되었죠. 이혼과 함께 위자료, 그리고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이 과정이 참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절 속였다고 해도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으면 사기죄는 성립이 안 된다고 하는 변호사의 말에 낙담하고 있을 때 불현듯 결혼 후 제가 남편 시어머니에게 보태드린 전세 금액과 남편에게 결혼 선물로 준 고가의 시계, 그리고 현금 등이 생각나 반환 소송과 함께 사기죄로 다시 한번 고소하였거든요. 결국 금전적인 이익이 있었던 남편은 사기죄가 성립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남편 후배가 도와주어 회사에서 해고 통보와 더불어 같은 업계 업종에서 영원히 블랙리스트로 낙인이 찍혔죠. 사람 숨쉬게는 해줘야지.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제 나 취직도 못해. 네가 합의 안 해줘서 전과자 됐고. 그러게 누가 그런 행동 하라고 했니? 네 잘못이지. 아직도 모자라. 네가 나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던 거 그것도 벌 받았어야 하는데. 평생 속죄하고 살아, 이 나쁜 인간아. 하나밖에 없는 본인 아들 전과자 된 게 니네 엄마한텐 가장 큰 벌이지. 아, 제발 합의 좀 해줘. 그래도 딸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니? 나 일은 어떻게 하라고. 제발 부탁이다. 네 말 맞다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내가 엄마랑 딸은 부양하려면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전과자로 어떻게 이 업계에서 일하라고. 너 전과자 아니어도 이미 업계에 블랙으로 찍혔어. 우리 업계 좁잖아. 누가 너 같은 사기꾼을 쓰겠니? 겸허히 받아들여. 남편은 딸을 들먹거리며 용서를 바랬지만 더더욱 딸을 생각하면 용서가 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애원하며 목 놓아 울었지만 달라지는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3년 징역살이를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옥바지를 하게 되었죠. 내가 빌게. 그냥 한 번만 우리 아들 용서해 다오. 그냥 애가 잘못 생각해서 그런 거야. 우리 아들이 마음만은 따뜻한 거 알잖니. 마음 따뜻한 사람이 애초에 돌싱인 걸 작정하고 숨기고 저랑 결혼했을까요? 아니, 어머님도 문제죠. 딸처럼 잘해주시길래 정말 난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다 싶었는데 애초에 캥기는 게 많으니 그렇게 벌벌 떨었던 거겠죠. 정말 성격 같아선 예언이 붙잡고 너네 아빠 교도소 갔고 전과자다 라는 것까지 말해서 얘 충격받게 하고 싶은데 이것까진 안 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애가 무슨 죄겠어요? 부모 잘못 만난 죄지. 그나마 조금이라도 제가 키운 정이 있으니 여기까지 한다고 생각해요. 당신들이 애 시켜서 내가 괴롭혔다고 정신병이 있다고 말하라고 했단 거 모르는 거 아니지만 애 생각해서 이건 묻어뒀으니까 감사히 여기라고요. 아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른으로서 어른답지 못했어. 애초에 아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했어야 했는데 거기에 휘둘려서 같이 장단을 맞췄으니 결국 이 꼴이 났지. 아유, 내 팔자야.
아이고 늙음하게 아들 옥바라지에 손주딸 뒷바라지에. 애초에 저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면 교도소까지 갈 일은 없었을 텐데 참 미련하죠? 아직도 제가 겪어온 일이 정말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남편과 한참 소송을 할 때 너무 정신이 없기도 했고 정말 후다닥 지나간 것 같아요. 그 덕분에 돌아가신 아빠를 잘 보내드리지 못한 것 같아 두고두고 마음이 쓰였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아빠를 잃고 정말 마음이 찢어지고 억장이 무너졌는데 이 일 때문에 조금이나마 슬픔을 잊었던 것 같아요. 최악의 사건이 발생하니 눈물을 흘릴 시간조차 없었거든요. 그저 저 나쁜 인간들을 버려야겠다는 생각밖엔 없었으니까요. 모든 게 마무리될 때 그제야 전 제 아픔을 돌아보고 돌아가신 아빠를 정말 많이 애도했어요. 그리고 꼭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고 5년이 지난 지금 전 좋은 남편을 만나 재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았답니다. 이제야 이렇게 글로 털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행복해졌어요. 지금 남편은 하나의 거짓도 없이 순수하고 맑은 사람이고 오히려 아빠처럼 절 다독여주고 챙겨주는 사람이죠. 남편 덕분에 많이 밝아졌고 그때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살면서 사연 없는 사람 없다지만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 글을 쓰고 나니 오히려 과거를 더 털어버리는 것 같아 마음이 가볍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참 많은 걸 경험했다고 생각하려고요. 여러분들 혹시나마 제 글을 들으시고 위로받으셨음 해요. 저도 이렇게 지금은 잘 살아내고 있으니 안 좋은 일을 겪으신 분들도 미래는 희망차다는 걸 알고 계셨음 합니다. 그럼 이만 글을 마칠게요. 안녕하세요. 대전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인간은 잘해주면 당연한 줄 안다는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제가 경험해 온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과 결혼한 후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 치는 시어머니 때문에 늘 골머리를 지내고 살았어요. 저와 남편 모두 홀어머니가 계시는 터라 전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돈만 생기면 어디에 투자하고 사기를 당하는 통에 늘 빚에 허덕이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젠 하다 저희가 사는 집까지 담보를 잡혀 날려버리신 거예요. 몇 년째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 정말 못 참겠는 마음에 남편에게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이제 하다 집까지 날려먹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이제 우린 어디로 가라고. 당신이랑 나랑 뼈 빠지게 돈 벌어서 매일같이 어머님 사고 치신 거 뒤처리하는 게 정말 진절머리 나지도 않아? 나 진짜 어머님 너무 원망스러워.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해? 엄마가 우리 다 잘 살자고 했던 행동이지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행동이냐? 그리고 순수하시니까 그런 거지. 남의 말에 잘 속으시니까. 그런 엄마 이해 못해? 그러니까 엄마한테 싫은 내색 전혀 하지 마. 그랬다간 가만 안 둘 거니까 알겠지? 엄마 눈칫밥 먹는 꼴 나 못 봐. 그러니까 그만 떽떽거려. 그래도 이런 거 말고는 엄마가 너한테 스트레스 안 주잖아. 그래, 효자 납셨다. 효자면 너 혼자 효자하지 내가 왜 같이 희생해야 하냐고. 당신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내가 날 선택해서 결혼한 거니까 너도 당연히 짊어져야 하는 거지. 그리고 내 엄마면 내 엄마나 마찬가지잖아. 남편은 저에게 미안한 기색이라곤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집이 날아가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천하태평이었죠. 저 혼자 발을 동동 구르며 은행에 왔다 갔다 하면서 대출을 알아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저희 친정엄마는 저를 도와주시고 싶어 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매번 돈에 허덕이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니 정말 죄송스러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아파트를 저에게 물려주셨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대출을 갚아주셨습니다. 엄마 덕분에 집을 건질 수 있었고 저희도 분가를 하게 되었어요. 엄마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잘 사는 모습 너무 보여주고 싶었는데 항상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 진짜 나 부끄럽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딸 도와주기도 하는 거지. 사돈 어른도 이번에 크게 배우셨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마. 사돈 어른이라고 어디 그러고 싶었겠니? 다 서로 잘 살아보겠다고 했던 게 잘 안 풀리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너무 뭐라 마. 그래도 그렇지. 매번 엄마한테 미안하니까. 여하튼 너무 고마워. 이거 집 아빠가 엄마 월세 받으라고 해주신 집인데 내가 받아도 되나 모르겠어. 엄만 어쩌고. 당장의 수입이나 이런 건 어떡하고. 나 이렇게 줘도 되는 거야?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 엄만 그동안 모아놓은 것도 많고 그 집 아니어도 아빠 연금이랑 엄마 거랑 해서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엄만 너 하나만 그저 행복하게 살면 끝이야. 바라는 거 없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 말고 앞으로는 더 잘 살면 돼. 엄마한테 너무 죄송했지만 엄마가 주신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남편이 얄밉고 시어머니가 야속했지만 그래도 내가 선택한 결혼이고 이 결혼에서 탈피할 수 없으니 다시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자 생각했어요. 그렇게 엄마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었고 전 너무 감사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불쾌했어요. 인간들이 왜 저러나 싶었죠. 아마 그때부터 제가 그동안 이 집에서 뭘 했나 싶게 후회가 몰려왔어요. 그래도 남편을 사랑했고 시어머니 또한 이해하려고 했기에 6년을 군말 않고 힘든 짐을 다 짊어지려 한 것이었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본인들밖에 모르는 이기심이었어요. 이번 주말에 엄마네 가서 엄마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기분 전환도 시켜드리고 오자. 나름 엄마가 집도 해결해주고 신경 많이 써줬는데 우리도 많이 신경 써드려야지. 자기 엄마네 안 간 지 꽤 오래됐잖아. 엄마도 자기 보고 싶어 하시고 내 말 알겠지? 아, 이번 주에 골프 약속 있는데 다음에 가면 안 돼? 그리고 고작 자식이래 봐야 딸 하나 너밖에 없는데 부모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지. 장모님이 그거 집 해주시고 자주 오라셔? 우리 엄마도 돈이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더 해주실 분일걸?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엄마 아니었음. 어머님 길거리에 나 앉을 뻔하신 거 몰라? 그것도 해결해주고 우리 분가도 시켜준 게 우리 엄마인데 고마워하진 못할 망정 당연한 거라니? 당신 진짜 뻔뻔하다. 당신한테 진짜 실망했어. 어쩜 그래? 얘, 뭘 그렇게 애를 잡니? 니네 엄마가 해주신 건 고맙다만 그렇게 생색낼 거면 해주시지 말라 그래라. 뭐 엄마가 돼서 자식 힘들면 도와줄 수도 있는 걸 가지고 딸 앞세워서 우리 아들 대리사위 만들려는 심보 아니냐? 그럼 다 도로 가져가라고 해. 어머님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뭐 하나 해주신 거 있으세요? 매번 힘들게만 하시고 그런데도 미안한 마음 전혀 없으시죠? 어머님이 그러니까 성구 씨가 어머님이랑 똑같잖아요. 정말 너무들 하네요. 다들 양심이 없어도 유분수지 정말. 어머, 너 이제야 본색이 나오는구나. 그럼 그동안 날 모렴치한 시애미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야? 아휴, 내가 빨리 삶을 마감해야 내가 행복하겠구나. 오래 살면 뭐하니? 며느리한테 이런 대접이나 받고 난 이제 살고 싶지도 않다. 당장 사과 못 드려? 너 때문에 엄마 충격받았잖아. 나한테 함부로 해도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거 용서 못해. 당장 사과드려. 저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시어머니와 남편이었어요. 고마운 걸 하나도 모르는 인간들이었고 제가 역정을 내자 그제야 고맙다고 엎드려 절받기를 하는 인간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진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며 참고 지내온 세월이었어요. 혼자 계신 엄마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은 게 가장 컸어서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어려울 때마다 저희 엄마에게 손 벌리기 급급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는 코인에 손을 댔다가 또 돈을 날리는 일이 있었죠. 평생 허황된 꿈에 휩싸여서 돌아가신 아버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셨다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신 거예요. 남편은 대출까지 받아서 시어머니를 도와주려 했고 이번만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전 최후 통보를 하였어요. 내가 잘해보려 그런 거지. 뭐 일부러 날렸겠냐? 최 여사가 아주 정확한 정보라고 하니까 사돈한테 받은 것도 갚고 우리 아들 기도 펴줄 겸 생각해서 투자한 건데 내가 이럴 줄 알았냐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속상한 건 내가 더 속상해. 어머님, 그 정도면 병이에요. 아니, 돈은 어디서 나셔서 한 거예요? 가지고 계신 돈도 없으실 텐데. 저 이번엔 그냥 못 넘어가요. 어머님이 일하셔서 갚든, 뭐 또 누구한테 꿔서 갚든 알아서 하세요. 이번엔 못 도와드려요. 당신도 대출받거나 해서 어머님 도와주면 나랑 끝인 줄 알아. 이혼이라고. 나 이렇게는 못 살아.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해. 내 말 명심에 진심이니까. 너 진짜 인정머리 없구나. 어떻게 엄마 도와주면 이혼을 한다고 할 수가 있어? 뼛속까지 이기적인 인간이야, 너는. 아니, 너 말이면 단 줄 알아. 내가 니네 엄마 돈 갚으려고 그런 거 아냐. 근데 이혼이라고? 나 참 말 쉽게 한다. 아주 냉정한 것 같으니라고. 나도 내 엄마나 마찬가지인 거지. 내 엄마가 이래도 내칠 거냐? 어쩜 이렇게 못 인정해? 너한테 실망했어. 실망이요? 어머님, 저 이 사람이랑 결혼 6년 동안 어머님 뒷바라지 한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도 제가 너무한다고요?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긴 한 건가요? 저 역시 어머님한테 너무 실망이에요. 저도 이제 지쳤어요. 뒷바라질 했으면 얼마나 했어? 내 아들이 더 고생했지. 너 그걸로 생색 내려거든 집어치워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어. 시집살이를 한 번 시키기랬냐? 명절에 일을 시키기랬어. 꼴랑 돈 좀 대준 거 가지고 그렇게 생색 떨래? 아주 억소리 나게 해줬다간 시어머니 잡아먹겠다 먹겠어. 오늘에서야 네 본색을 보니까 나 또한 충격이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야박해?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다고 하고 제가 이혼을 요구하자 절 몰인정한 사람으로 몰기 시작하는 남편과 시어머니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젠 도저히 못 참겠다고 느꼈고 제가 정말로 이혼을 요구할 것 같자 시어머니는 제 엄마를 찾아가 울고불고 하소연을 하시며 저를 말려달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본 친정엄마는 마음이 약해져 절 설득하였지요. 아무래도 딸이 이혼을 하고 혼자 사는 모습까지 생각한 엄마는 그래도 남편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절 설득하셨어요. 전 엄마가 절 설득함에도 불구하고 이번만은 절대 참을 수 없다고 느꼈고 이 마음 절대 안 변하겠다고 다짐했죠. 내가 우리 지희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지가 저한테 이럴 수 있답니까? 사돈이 말 좀 잘해주세요. 내가 나 혼자 잘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지 호강시켜주고 미안해서 더 잘하려다가 이렇게 된 건데 이혼이라뇨. 사돈도 아시잖아요. 여자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지희를 꼭 그렇게 만드셔야겠어요. 진정 자식 위하는 길이 뭔지 사돈도 생각해 보세요. 네, 사돈 말씀 잘 알아들었네요. 제가 지희한테 얘기를 한번 해볼 테니 그러니까 그만 우시고 마음 좀 돌보세요. 제가 지희가 했던 말이 충격이 돼서 밥도 안 넘어가요. 요즘 얼마나 쌀쌀맞은지 내가 딸같이 생각했건만. 아이고 알죠. 사돈이 지희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지금은 지희가 감정에 앞서서 그런 걸 거예요. 제가 잘 얘기할게요. 사돈만 믿고 갈게요. 우리 아들이랑 지 이혼 남녀 만들 수 없잖아요.
애미들이 돼서 이혼만은 막아야 해요. 마음이 약한 엄마는 시어머니의 눈물바람에 그만 무너져 버렸고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라며 설득했는데 정말 화가 났어요. 어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줄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라니 참 엄마조차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지희야, 너희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한 번만 눈 감아드려. 마지막으로 기회 준다 생각하면 되잖니. 나 못 참아.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엄마가 돈 해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사고를 쳐? 그거 병이야. 내가 왜 희생해야 해? 이제 그냥 다 때려치우고 헤어지고 싶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끝낼래, 그냥. 엄마 혼자 사는 거 봐. 이렇게 살고 싶어? 아무리 세상이 변했대도 여자 혼자서 얼마나 힘든 세상인데 엄만 널 위해 그러는 거야. 날 위한다면 그냥 지켜봐 주세요. 다신 시어머니 뒷바라지 하고 싶지 않으니까 똑같은 말 할 거면 그냥 갈게. 다음에 올게요. 처음엔 노발대발 엄마에게 절대 못 산다고 했지만 엄마의 설득과 함께 뱃속에 아기 천사가 찾아온 것을 알았어요. 하필 왜 이럴 때 찾아왔나 원망이 들었지만 그래도 찾아온 귀한 생명, 내 선택으로 인해 외롭게 할 수 없더라고요. 엄마라는 게 뭔지 뱃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모성애가 생겨서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참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용서했습니다. 축하해, 지희야. 드디어 지희가 엄마가 되는구나. 거봐, 아이까지 생긴 거 보면 너넨 보통 인연이 아니라니까. 잘했어. 엄마가 더 도와줄 테니까 좋게만 생각해. 그래도 이서방 나쁜 사람은 아니잖니. 그러니까 아기 생각해서라도 잘해보자. 알겠어. 엄마 말대로 마지막으로 기회 한 번 줄게. 아이도 찾아왔고, 이 아이,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울 수는 없으니까. 그래, 잘 생각했어. 아이한테도 그건 못할 짓이야. 너희 시어머니도 이렇게 울면서 부탁한 거 보면 다신 안 그러실 테니 한번 믿어보자꾸나. 이제 손주도 생기셨는데 또 그러시겠니? 아마 생각이 많이 달라지셨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좋은 것만 생각해. 제 임신 소식을 알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너무 좋아했어요. 그나마 아이 때문이라도 제가 이혼을 못할 것 같았는지 처음엔 아주 잘해주셨죠. 하지만 천성 못 버린다고 시어머니는 또 슬금슬금 남한테 돈을 꾸기 시작했고 엄한데 돈을 낭비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가졌음에도 달라지지 않는 시어머니를 보고 스트레스와 함께 하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6년 만에 찾아온 귀한 아기 천사를 유산하고 말았어요. 제가 유산을 하자 미안해 하기는커녕 오히려 본인들 생각하기 급급한 인간들이었죠. 아이야 또 가지면 되지. 일단 뭐 어쩌겠어? 우리랑 안 맞는 거지. 그래도 우리 형편의 아이 키울 생각에 막막하긴 했는데 좋게 생각하자. 나중에 형편 좀 좋아지면 그때 또 가지면 돼.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너만 힘들어지니까. 당신 너무 말 쉽게 한다. 당신 아이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누구 때문에 유산했는데 죄책감은 없구나. 어머, 얘, 말 너무 그렇게 모질게 하지 마라. 아이야, 또 가지면 되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화를 내니? 진석이 잘못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내가 체력이 약해서 그렇게 된 거 아냐. 그리고 이번엔 진짜 크게 한 건 한다니까. 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니? 어머님이랑 당신은 갱생불가예요. 정말 지치네요. 다시 잘 살아보겠다고 제가 왜 생각했는지. 참 제가 미련한 거였어요. 독하다 독해. 네 새치혀에 무슨 독을 충전해 놨니? 어쩜 그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 독한 말만 해. 그러니까 유산을 하지. 엄마가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생각만 해야 뱃속에 아이도 건강하다는 거 몰라? 또 혼자 본인을 들볶으니 애가 버텨내겠냐고.
지금 말 다 했어요? 어머님도 참 뇌가 없으시네요. 어떻게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다 내뱉으시는지? 정말 실망이에요. 너 화난 건 알겠는데 시엄마한테 뇌가 없냐니? 너도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그래도 엄마가 너 몸조리 해주신다고 오신 거니까 참아.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다고 저러는지. 히스테리 좀 작작 부려라. 나도 이제 지치려고 해. 네 히스테리에. 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 입만 아픈 얘기란 걸 깨달았거든요. 이 인간들은 절대 갱생할 수 없겠다. 내가 유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이 모자들을 보고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졌죠. 하지만 그때 당시 제 몸이 너무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따질 여유도 없었고 제 몸 돌보기 급급했어요. 말로는 제가 유산을 해서 몸조리를 해주겠다고 시어머니가 와 계셨지만 사실상 시어머니는 손 하나 까딱 안 하시고 뭐든지 제가 해주는 밥을 챙겨 드셨습니다. 애초에 혼자 계시면서 밥을 차려 드시기 싫으셔서 오신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죠. 그저 말로만 저를 챙기는 모습이었어요. 얘 너 괜찮니? 어머 그래도 요리까지 다 하고 잘 먹을게. 역시 너가 손맛이 좋다니까. 내가 혼자 있으면 밥맛이 없잖아. 이렇게 누가 챙겨줘야 먹게 되는 걸. 너도 몸조리하고 얼마나 좋니? 혼자 있으면 너도 안 챙겨 먹잖아. 얼마나 좋은 일이야. 네, 맛있네요. 몸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차려 먹고 제가 해야 한다니. 그 덕에 계속 움직여서 살이 빠질 지경이에요. 어머 잘됐다. 너 살 빼고 싶어 했잖아. 역시 내가 오길 잘했지. 내가 어딜 가도 민폐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여간 엄마 말은 청산유수라니까. 그리고 지 요리 잘하는 거야 뭐 이미 널리 퍼진 소문인데. 냠냠 맛있어라. 제가 유산을 해도 제 자신은 제가 챙겨야 했어요. 가까운 사람들은 제 걱정보다도 본인 입에 뭐가 들어가는지 그것만 생각하기 바쁘더라고요. 몸은 안 좋았지만 몸조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잘해 먹었고 역시나 제 몸을 생각해 주는 건 친정엄마뿐이 없었죠. 유산을 했다는 소식에 엄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같이 아파해 주셨어요. 저 역시 많은 위로를 받았고 친정엄마는 걱정이 되었는지 몸에 좋은 것들을 다 집으로 보내주며 챙겨주셨어요. 그저 하나 잘 추스르라고 말이죠. 산모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몸조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손 하나 까딱하지 말고 이서방 보고 다 해달라고 해. 지금 너는 네 몸 추스를 때지 내가 나서서 밥하고 빨래할 때 아니란 거 명심해라. 나중에 골병 난다. 엄마 말 들어. 뭐 또 먹고 싶은 거는 없는 거야?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지금 엄청 보내줘서 잘 먹고 있어. 고마워. 예쁜 손주 안겨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했네. 지금 그게 대수야? 네 몸이 제일 중요하지 슬픈 거 어디 너만 하겠니?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너 몸만 잘 추슬러. 그리고 네 몸 망가져가면서 아이 낳아도 다 소용없어. 엄마는 내가 제일 소중하니까 그런 말 마라. 잘 챙겨 먹고 푹 쉬어라. 항상 제 걱정을 하며 이리저리 챙겨주는 친정엄마였어요. 그리고 이 더운 폭염에 제 몸을 추스르라고 곰탕까지 구워서 집 앞까지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몸이 안 좋아 침대에 누워있던 제가 남편에게 엄마 오셨으니 문 좀 열어드리라고 하니 남편은 본인이 약을 먹었는지 헛소리를 했어요. 그때가 전염병 시대이긴 했지만 머리 끝까지 제가 화나는 계기가 되었죠. 4인 이상 집합 금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집에 친정엄마가 오는 것이 싫었는지 개만도 못하게 현관에서 엄마를 내쫓았습니다. 엄마 오셨대. 문 좀 열어드려. 어머님, 엄마가 곰탕 고아오셨대요. 그래도 저 생각해 주셔서 힘들게 고아오셨나 봐요. 지금 대면이 얼마나 위험한 줄 몰라? 그냥 지난번처럼 짐 붙이시지. 시골에서 오셨으니까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만나셨을 거야. 비대면이 피차 편하지.
항상 택배 붙이시다가 왜 오늘은 가지고 오셨대? 진짜 사람들 불편하게 하시네? 이런 거 가지고 다니는 것도 민폐야. 밖에 세균이 얼마나 득실득실한데. 직접 가지고 오시길. 누가 이런 거 먹는다고. 하여간 지금 뭐라고 했어? 나 유산해서 내 몸 걱정하느라 엄마가 밤낮으로 몸에 좋은 거 해다 주시는데 그렇게 밖에 말 못해? 예, 네 남편 말이 다 맞지. 뭐 하러 그런 거 가지고 오시니? 이 더운 날 오히려 가지고 다니는 게 더 안 좋아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런 마인드로 말을 한다는 것이 저를 충격받게 하였고 제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자 그 틈을 타 남편은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곤 저희 엄마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손발이 벌벌 떨려요. 이런 인간을 믿고 결혼해 6년 동안 마음고생을 했다는 게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났어요. 아 장모님 그냥 문 앞에 두고 가세요. 요즘 전염병이다 뭐다 해서 가뜩이나 이 사람 면역력도 약해져 있는데 좀 그렇잖아요. 아이고, 내가 그 생각까진 못했네. 그냥 오늘 지 얼굴이라도 보고 가고 싶어서 온 건데. 알겠어. 여기 앞에 두고 갈게. 지 좀 잘 챙겨줘. 마음 같아선 내가 챙겨주고 싶은데 어머님이 와 계셨다고 하니 잘 챙겨주실 거라고 믿고 두고 갈게 부탁해. 결국 엄마는 문 앞에 공국을 두고 가셨고 그 공국을 모자가 둘이서 사이좋게 웃으며 퍼먹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인간적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고 전 이젠 정말 안 되겠다 싶어 두 모자를 쌍으로 벌을 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안고 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모자와 단판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중개사죠? 저 최근에 갔던 이지희라고 하는데요. 네네 안녕하세요. 제 집, 시부모 집 전부 팔게요. 바로 내놔주세요. 뭐 하는 거야? 집을 판다니? 그럼 우린 어디로 가는 건데? 갑작스럽게 상의도 안 하고 뭐 정해진 곳은 있는 거야? 혹시 장모님이 뭐 하나 또 가지고 계시대? 그럼 좋은데? 그래도 집 내놓는 문제는 나랑 상의를 해야지. 우린 부부인데. 부부 같은 소리 하네? 너랑은 끝이야. 이 시국에 니네 엄마는 우리 집 와도 되고 우리 엄마는 안 되니? 두 모자가 쌍으로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행동을 해? 너네 한번 길거리에 나 앉아봐. 누구 덕분에 이렇게 사는지 고마운 줄도 모르고 나 몸조리 해준다는 핑계로 염치 없이 와서 유산한 며느리 부려먹는 시엠이나. 그거 보고도 가만히 있는 너나 끼리끼리 똑같지. 더 이상은 못 참아. 이제 당신들한테 휘둘리지 않을 거야. 어디 한번 서로 위하면서 잘 살아봐. 그리고 효도는 너 혼자 해. 웃으며 공국 퍼먹던 두 모자에게 역대급 참교육을 시전했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역세권에 인기가 많은 매물이어서 올려놓자마자 바로 판매가 되는 집이었고 시어머니의 집도 마찬가지로 판매가 잘 되는 집이었어요. 이제야 본인들이 잘못을 했다는 걸 알았는지 저와 제 엄마에게 싹싹 빌었죠. 하지만 이번엔 엄마 또한 두 모자를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그나마 저에게 잘해준다는 모습을 믿고 이혼도 말렸던 엄마였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엄마도 마음이 정말 돌아서신 거죠. 말로만 이혼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게 집을 팔아버리니 이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비는 꼴이란 너무 우스웠고 처음 보는 남편의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온갖 정이 털린 탓인지 남편의 눈물을 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게 되었죠. 아니 이러는 법이 어딨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집 보러 오고 난리가 났어요. 저흰 어디로 가라고? 아무리 사돈이 도와주신 집이라지만 경우가 있다면 이러실 수 없는 거죠. 지야, 너 뭐 잘못 먹었니? 너 유산하고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냐? 경우를 따져 지금? 지 아들 귀하면 며느리 귀한 줄도 알아야지. 사고 칠 땐 우리 며느리고 내가 유산했는데도 나 몰라라? 내가 유산을 왜 했는데? 그리고 당신들은 우리 엄마한테 고마운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잖아. 인간이라면 그럴 수가 없지. 이제 더 이상 못 살아.
인간 같지도 않은 족속들이랑 내가 왜 말을 섞어야 돼? 방 빼고 고시원을 가든 월세를 찾아가든 알아서 해. 너 유산했다고 지금 우리한테 화풀이 하는 거야? 너가 너 몸 돌보지 못한 걸 왜 우리한테 화풀이를 해? 다시 얘기해. 일단 진정하고 천천히 얘기해보자. 이건 너무하잖아. 너 지금 너무 감정이 앞서 있으니까 좀 진정하고. 이 정신 나간 것이 어디서 막말을 해? 너랑 내 엄마가 아무리 우리 딸 속을 썩여도 너 착한 거 하나 보고 내가 그동안 우리 딸한테 참으라고 했는데 유산이 지 탓이냐 어쩜 말을 해도 나한테 너가 잘못해도 난 지희한테만 잘하면 그걸로 됐다 싶었다. 근데 오늘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그동안 지희한테 어떻게 했는지 안 봐도 훤해. 당장 집 빼 이 천한 모자들아. 다신 용서 안 해. 이젠 지가 너희 용서한다고 해도 내가 이혼시킬 거야. 그리고 내 집 내가 팔겠다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야? 다 팔아버릴 거니 그런 줄 알아. 길거리에 나 앉아서 그 집 꼴을 못 면해야 정신을 차릴까 말까 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한심한 족속들은 사라져야 해. 어머 사돈, 말을 막 하시네요. 지금 좀 격양되어 계시니까 좀 마음 좀 진정하시고 말씀하세요. 저희가 어디로 갑니까?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꼬락서니가 그 모양이니 자식놈도 저 모양이지 더는 말 안 합니다. 나가요. 장모님 진정하세요. 아니 이런 막말하는 분 아니잖아요. 지희야 장모님 좀 말려봐. 어떻게 너보다 더 막말을 하시니? 전 그 길로 짐을 빼서 엄마와 같이 엄마네로 향했고, 다행히 집이 전부 다 저희 엄마 명의였기 때문에 집을 판매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제야 부랴부랴 원룸방 하나를 얻어서 월세로 들어가게 되었죠. 원룸에서 두 모자가 살게 되니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저에게 사과를 하였어요. 하지만 식탁에 앉아 곰국을 퍼먹던 모자의 모습을 상상하니 더 이상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모자를 용서한다면 앞으로의 제 앞날이 눈에 훤히 보였죠. 지팔지꼰이라고 지팔자, 지가 꼬는 인생 말이에요. 전 그것을 다 벗어나고 싶었고 아무리 사정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반성했어. 진짜 미안하다. 요즘 나도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내 정신이 아니었어. 이제 진짜 엄마 뒤치다꺼리 안 할게. 나 한다면 하는 놈인 거 알잖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 내가 엄마 보지 않겠다면 그렇게 해도 돼. 세상 효자인 척 하더니 이제 와서 엄마를 안 봐도 돼? 왜? 집도 절도 없게 되니까 부모고 뭐고 필요 없니? 그러면서 나한테 대리효도를 하라고 해? 넌 그냥 천성이 그거밖에 안 되는 놈이야. 우리 엄마처럼. 니네 엄마도 혼자 계시니까 내가 내 엄마처럼 모신다 생각한 거지. 근데 너랑 너네 엄만 나한테 더 많은 걸 요구했지. 내가 합의 이혼 안 해줬으니 소송으로 갈 거야. 그리고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할 거니까 그리 알아. 아마 이번에야말로 대출받아야 할걸? 어차피 집도 절도 없어서 대출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채를 써서라도 위자료 갚아야 할 거니까 각오하고 있어. 한심한 인간아, 이게 내 대가품이다. 그리하여 전 소송을 시작했어요. 다행히 이혼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고 제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 보상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이 판결은 무효라며 법정에서 포효했지만 판결은 정확했어요. 그리고 전 몸조리를 하고 집을 판매한 금액은 엄마에게로 돌아갔어요. 다행히 집값이 많이 올라서 엄마는 기존 시세 차익보다 더 이익을 거둘 수 있게 되었어요. 타이밍이 참 좋았던 거예요. 제가 이혼을 해서 엄마 마음이 많이 안 좋았겠지만 오히려 절 응원해 주시고 잘했다고 칭찬을 해 주셨고 저 역시도 앞으로 더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조금 돌아왔다고 생각하나 그래도 뭐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이 번뜩 들었거든요. 우리 딸 그동안 애썼어. 이제 하고 싶은 거 맘껏 하며 살아. 엄마가 든든히 지원해 줄게. 인생 길어. 즐기며 살자. 고마워, 엄마. 그리고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그래도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 걱정 마. 나한테 죄송할 필요 없어.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너 마음이나 잘 추슬러.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오히려 이혼을 하고 나니 정신적으로 해방됐다는 해방감에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아요. 저에게 이혼이라는 결정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미련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편을 사랑했고 시어머니를 내 엄마처럼 생각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이죠. 모든 걸 끊어내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과 생각들이 공존했지만 그래도 지금 제 결정은 제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후회하지 않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났지만 남편의 지인과 아는 사이라서 가끔 안부를 듣고 싶지 않아도 듣게 되는데 남편은 여전히 어머님의 그 한 방을 노리는 철없는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낮엔 출근을 밤엔 대리운전을 뛰면서 빚을 갚으면서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 시어머니는 여전히 인생 한 방이라며 계속해서 헛된 꿈만 꾸고 계신다고 했어요. 이 얘기를 들으니 또 한 번 제 결정이 정말 옳았음을 증명하는 것 같아 안도를 하였답니다. 남편과 불행하지만은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사실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삶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 또한 이젠 마지막이라며 빚을 갚고 있다는데 사람 천성 어디 변할까요? 저희 엄마와 저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만 가졌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을 일이었지만 천성이 뻔뻔한 인간들인 걸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헤쳐나오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그러고 보면 주변에도 베풀다 보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인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인간들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인간들이겠지요. 우리 모두 남이 베푸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돼 보아요. 주저리 말이 많았지만 쓰다 보니 친구에게 얘기하는 것 같이 속이 후련한 생각이 들어요. 제 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만 마칠게요.